자, 손 엇갈려서 한번 잡으시겠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이쪽도 한 번만 봐주시죠. 이재명 시장님 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이 네 분의 후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제 왼쪽에 두 분의 후보, 오른쪽에 두 분의 후보가 앉아 계신데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네 분의 후보가 직접 사다리 타기라는 참 고전적 방식을 통해서 발언 순서와 좌석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부터 소개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1번 이재명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2번 문재인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번 최성 후보.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4번 안희정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토론의 진행 요령 잠깐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 이제 모두 발언, 그다음에 공통 질문 한 2개 소화하고요. 주도권 토론, 오늘 토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짤막한 공통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생방송 중에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신 질문 가운데 하나를 또 선택해서 그건 지금 어떤 질문이 올지 저도 모르죠.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발언 시간,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아마도 지금의 시대 정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떤 소명, 이런 부분을 밝히실 수 있는 기회 같은데요. 시간은 2분이고요.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참으로 원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그야말로 해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소위 정경유착,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들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 길은 참으로 멀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약속을 하지만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은 그가 과거 살아왔던 삶 그 자체, 그리고 그가 공직자로서 했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또 그가 가진 철학과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한 번 한 말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제 태도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그야말로 천금처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공약들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엄선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가치가 뚜렷하고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고, 그리고 작은 성과나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유산, 그가 가진 세력, 그가 가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재인 후보, 역시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끝나지 않았고 특검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 당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게 돼서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려는 그런 노력으로 좋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교체, 정치교체, 촛불혁명의 완성, 모두 정권 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를 뽑아야 합니다. 보수가 총결집해도 또 무슨 공격을 퍼부어도 이겨낼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준비가 덜 됐거나 검증이 안 됐거나 흠결이 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1번 타자를
뽑는 일입니다. 1번 타자의 역할은 무조건 출루해서 2번, 3번, 4번 타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타율이 높고 출루율이 높아야 합니다. 홈런도 치지만 삼진도 많이 당하고 타율이 낮은 타자는 1번 타자 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 한 명의 필승 카드, 저 문재인입니다. 저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대선 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드시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시고 저 문재인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번 최성 후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은 잘 알겠는데 도대체 최성 고양시장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잠시 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 최성은 빛고울 광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을 거쳐서 현재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100만 도시의 재선 고양시장입니다. 내 손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일구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최성은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서부터 IMF 외환 환란 위기의 주역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적자로서 상대적으로 쉬운 길이었던 고향인 광주에서의 출마를 포기하고 단 한 명의 연고도 없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지역감정 타파와 한반도 평화장착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또 저 최성은 고양시장 재직하는 동안에 6천억에 가까운 실질 부채를 갚아서 부채 제로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뿐만 아니라 5조 투자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북핵 위기, 경제 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풍부한 국정 운영을 가지고 청렴한 저 최성이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 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먼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탄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마조마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의 이런 토론이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혹시 누가 될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보 외교 등 나라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토론에 임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분의 후보님들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우애와 협력을 잃지 않고 경쟁하는 법을 그 길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보아왔던 그 경쟁, 이전투구, 발꼬리 잡기, 싸움 이걸로 표현되었던 정치적 경쟁의 그 낡은 모습을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책과 소신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경쟁이 절대로 우애와 동지의 협력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촛불광장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향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호감도, 안정성, 국정의 안정적 운영의 기대감, 저 안희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후보의 출사표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이번엔 순서상 문재인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 드리죠. 지금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선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뽑힌 후보가 본선에 가서 다른 당 후보들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의 핵심 질문은 나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내가 본선에 이 당의 후보로 나가야 타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 나머지 세 후보보다 내가 이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 점을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난국 속에서 국정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국정 경험, 국회 경험, 당 운영 경험, 또 지난번 대선 경험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또 국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영남에서, 호남에서, 충청에서 전국에서 모두 지지받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 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네, 최성 후보 본선 경쟁력.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진정성과 또 정책적인 내공, 또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안, 그리고 또 안희정 후보님의 안정감, 아무튼 높이 삽니다. 저 최성 역시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의 첫 번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등이나 이런 데로부터 재벌로부터 검은 돈 받지 않고 정경유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최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박근혜 게이트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법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군사위기, 또 북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준비된 지도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또 국회에서 초선으로서 국회개혁 초선연대 이끌고 재선시장으로서 이룩했던 여러 가지 성과를 토대로 해서 촛불 민심, 시대 정신 받들여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대통령 제가 노력해서 꼭 되고 말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희정 후보 역시 본선 경쟁력. 우리 민주당은 1945년 이래로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 세력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늘 이 분단된 상황에서 색깔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낡은 이념에 의해서 늘 공격당해 왔습니다. 1990년 3당 야합 이후로는 우리 민주당은 호남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은 결국 지역주의, 민주당을 호남에 고립시키고 또한 종북 좌빨이라는 낡은 이념으로 야당을 색깔로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이제까지 차지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모두의 정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민주당 플랜, 그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지역에서 도지사를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동안
중도 보수와 저와 견해가 다른 많은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저 안희정에게 많은 국민들이 호감도, 안정감, 본선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본선 경쟁력. 네,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촛불을 들고 싸우시는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 또는 권력을 담당할 세력의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고 또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바꿔도 세상에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역시 무능한 진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경우에는 다시는 우리 진보 세력에게 국민들은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의 교체를 위해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 중에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합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정치 기득권 또는 경제 기득권자와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친재벌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권력 담당자만 또는 단순한 집권 세력만 바꾸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권 연합 정권을 통해서 우리 야권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은 흑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개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헌 시기, 정부 형태, 임기 조정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상 3번 최성 후보부터 시작하시고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첫째 개헌은 미국식 연방제에 기초한 혁신적인 자치분권의 형태로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헌은 대권 후보나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형태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지원청을 새로이 신설해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민들께 광범위한 권한을 헌법적 수준에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방대학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셋째, 개헌의 형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 형태입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일부에서 논의되는 이런 임기 3년의 단축안은 현재의 북핵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너무도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 등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없이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대권 후보들이나 정치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촛불 민심에 나타난 시민들의 이런 의지가 반영된 개헌이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 개헌에 대해서. 예, 우선 대선 전 정략적인 어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진즉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최성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의 가장 핵심적 골자 중에 하나는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은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부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력의 폐단으로부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작동 원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삼권 분립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의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 의회의
합의의 결정에 저는 전적으로 함께 따르려 합니다. 다만 자치분권헌법의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의회와 개헌과 함께 국가개혁의 과제에 대한 통큰 합의를 저는 유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일대 혁신을 만들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오래된 헌법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철진한 옷 같은 것이죠. 현대 사회에 맞는 또 우리 국민적 욕구에 맞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일단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또 중앙 국가기관 간의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제면 좋겠고 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좀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소환이라든지 국민 발언, 국민 투표를 좀 강화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진정 이 나라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 특위나 국민의 의견을 감안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개헌 공약입니다.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선 때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조정은 내각제나 이원 집중부제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고 적폐청산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라는 광장의 요구에 배치된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안희정 후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무려 한 후보당 17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질문이 너무 길어지거나 답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끊어버리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제지당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켜야 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세 후보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은 질문하십시오. 즉 한 번도 질문 안 하는 후보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답변 듣다가 끊으셔도 되고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여러 차례 이런 토론을 해보면 좀 긴박하게 단문단답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듣기에도 좋고 또 후보들을 평가하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안희정 후보가 한번 좀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후보님께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배들의 도전을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해 주셨는데 정말로 넉넉한 인품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
정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 그 싱크탱크와 대선 캠프 선대본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더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님의 싱크탱크, 선대본, 이 캠프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크고. 저는 정당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공약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선거의 중심, 정권 운용에 또 정당이 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선대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인재 풀을 넓혀 나가는 그런 긍정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긍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걱정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정당 활동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 대통령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승리하면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들이 당과 정부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당 기반한 집권이 아니라 선거운동 때 도와줬던 그 캠프의 조직에 의해서 정당과 국정 운영이 주도되게 됩니다. 이건 좀 당연해 보이지만 저는 정당을 기초로 한 집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셨다면 이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메모드급 경선은 캠프나 조직은 사실은 정당에 오히려 힘을 더 좀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는 국민들을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통합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은 인재 등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재 등용을 폭넓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재 풀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영입하는 인재 풀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다른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확보하는 인재 풀도 함께 모으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도 폭넓게 추천받고 그에 대해서 당과 또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후보님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공약집은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대선 때의 대선 강령과 공약은 당에서 만듭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당의 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 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민주당의 집권이 될 것입니다. 안희정의 집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위원회와 열린정책연구원, 우리 당의 연구원에 좀 더 많이 힘이 좀 실리길 바랬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희정 우리 후보님의 통합 또는 포용 그런 행보를 지지하지만 다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당이 이 정책연구소가 충분히 이렇게 발전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능한 이야기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들을 서로 또 토론하고 그것을 공약하고 또 국민적으로 지지받음으로써 당의 정책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후보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조금 뭔가 조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선은 후보 중에 어떤 분이 후보가 되어서 그분을 지지했던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다음번 정부를 꾸리는 이
낡은 풍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87년 60항쟁 이후의 모든 여야의 대선은 후보 간의 경쟁을 하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의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지난번에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2, 3년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당에서부터 이미 빈총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권은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정권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들 때 원래 처음에 제 꿈은 그것을 우리 후보들 모두의 공동정책 풀로 만들어서 누구나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당의 이 정책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또 지식인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당으로 결합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내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오히려 정책 공약 개발 정책들을 더 열심히 개발해서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다른 후보의 공약까지도 다 안고 대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당 정책연구원에 가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존의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저는 점검했습니다. 좀 더 당에다가 무게를 실어서 정당의 집권이 되어야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역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텐데 그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를 그런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예, 후보님 정말로 저의 충원을 또 저의 이 정당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경험을 꼭 저는 경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그건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문 후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 올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에 또 다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이 다당 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협치 수준을 연정 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협치 꼭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이 차원을 넘어서서 대연정,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앞뒤를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시던가요? 연정과 협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그렇게 대연정을 말씀하시면서 소연정은 가능하시다고 이야기하니.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제 말씀을 앞뒤를 듣고도 여전히 그 생각이시냐고 여쭤봤던 것은 제 말의 앞뒤가 뭐였느냐면 이 대선 공약과 이 과제에서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의회 내에서 어떤 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구조 내에서 우리는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연정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앞에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늘 달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연정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지금 독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독일도 처음부터 대연정했던 것은 아니고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 예를 들면 녹색당과 삼민당의 연정 또는 또 기사당과 기민당의 연정 이렇게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는 소연정을 했고요.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비로소 대연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야당들만 제대로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은 우선 소연정을 먼저 말할 때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정당입니까? 지금도 탄핵을 반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면서 적폐를 만들어왔던 그런 정당인데 지금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자유한국당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른정당은 그러나 가능하십니까? 지금은 바른정당은 않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저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징표를 아직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그 점이 저는 그 아직도 맞아 포장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점이 이제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지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승복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반성했는지를 뭘로 점검하실랍니까? 현재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헌법적 질서에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지 그걸로 단결하는 거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저는 예.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 생각해요. 그렇게 그래서 보이십니까? 예, 예. 협치 필요하고 대화 다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뭐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야당과 폭넓게 대화해야죠. 그러나 후보님 어떻게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네.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에 대한 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칙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이든 수연정이든 현재의 5분의 3 국회 산진화법을 극복시킬 수 있는 연합을 구성해보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우리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죠. 좀 지루하셨죠. 네,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주장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복지 정책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경제 정책이십니까? 우리는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네. 되게 단일한 정책 목표를 상정하죠. 네. 저는 보통은 하나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경제 순환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복합적 그 용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지사님, 안 복합적이란 후보께서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네. 세금을 네. 나누어 주는 건 네, 아니다. 네, 공짜로 주는 건 네, 아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영 좀 동의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예산이 이제 대략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43조 원 들어가신다고 돼 있더군요. 예산 28조 원과 국토보유세 근데 15조 우리 원. 모두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광역 지방 정부를 이끌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그리고 경력과 여성 출산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 네. 그리고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보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재정 투자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네. 28조 원의 기본소득은 지금 지사님이,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 네.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아동, 학생, 청년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보육 여기 딱 맞습니다. 다음 토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제의 43조 원이면 우리의 사회보험 제도와 그리고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될 기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높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그 낮은 급여 보조금을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육과 어르신들,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의 그들의 지원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의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튼튼히 해야 된다. 자, 저도 최성 답할 후보님. 기회를 한 10초만이라도 아니, 이건 제가 주시면 마무리 말씀을 하고 다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후보님, 그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의 그 복지 정책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성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 시장님 아주 청년 수당 등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시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전체 복지 예산이 한 44%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 식의 그런 복지 정책이 있고 저희들은 이런 이 전반적인 복지 나눔 일촌 맺기 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들의 좀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은 같은 예산이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보다는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뭐 양자가 병행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예. 최 시장님 다음에 좀 더 제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지금 17분 주도 질문 시간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은 대한민국의 현안 주제들입니다. 정당을 집권으로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것인지, 국가 재정을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인지, 자치분권이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17분 주도권 토론 아주